마치 국정농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 시연 과정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겹쳐봤더니 사실 안 맞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도 이거는 더 세게 부영하기에는 힘들다라는 거.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이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나왔고요. 선고만 남긴 상태인데요. 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그간 진행된 정경심 교수 재판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양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이시네요. 네. 먼저 이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뭔지 차근차근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초기에 굉장히 크게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서 기소가 된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가량이 됐는데 네. 크게 3가지 정도 묶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는 표창장 위조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자녀의 입시 의혹과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표창장을 위조로 해서 그걸 또 이제 부산대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냈기 때문에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재산과 관련돼서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 권력형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검찰은 보면서 사모펀드를 불법적으로 투자를 했고 또 특혜성 수익도 얻었다. 그리고 지인들의 차명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라는 게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불법 투자 내용이고요. 그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들이 마지막 부분이겠죠. 네. 혐의가 이제 15개가 네. 있고 검찰은 7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7년은 요건 좀 적당한 편입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이게 전혀 이제 죄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저거 유죄도 아닌데 왜 7년이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을 하고 더군다나 자본시장법도 위반했다고 하면서 이 업무방해 같은 경우만 해도요. 하나의 징역 5년 이하입니다. 문서 위조도 5년 이하예요. 세네요. 공문서 위조는 7년 이하예요. 네. 그런 것들을 15개를 모아놓는데 7년을 구형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도 이거는 더 세게 구형하기에는 힘들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건 그냥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이다만 어쨌든 이렇게 7년을 구형하면서 검찰에서 법적인 어떤 검찰의 양형 기준으로 따지면 2년 6개월에서 한 14년까지가 가능한데 네. 그러면 중간 정도에서 그냥 타협한 건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혐의의 유무죄를 떠나서 혐의에 따른 구형량은 생각보다 좀 적게 했다 이렇게 정리가 그렇죠. 되겠군요.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의 가장 그 혐의 중에 핵심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아닙니까? 검찰이 어떻게 그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을 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입증이 덜 된 것으로 덜 됐다. 보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 사실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에 어떻게 보면은 논거를 하면서는 우리가 이런 모든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허락을 받지 않고 했다라는 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미 위조가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먼저 꺼냈을 정도였기 때문에 검찰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와, 우리 검찰이 재판정에서 시연까지 다 끝냈다. 나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연에 대한 부분은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그 시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이게 과연 시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의혹을 오히려 좀 갖게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검찰이 두 번째 공소장에서 제기한 방법은 뭐냐면 아들이 받은 표창장에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직인 부분을 이걸 스캔을 해서 그걸 고스란히 옮겨 붙여서 딸의 이 표창장을 만들어냈다는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지 말고 우리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여주세요. 네네. 재판부에 요청이 있었군요. 네, 재판부 요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네. 32번째에 가서야 시연을 했습니다. 네. 하긴 했는데 그 시연 과정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검찰이 시연해서 만들어낸 표창장이라는 게 있고 네. 애초에 지금 증거로 제출된 표창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화면이 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두 개를 그 투명한 OHP에 옮겨서 두 개를 겹쳐봤더니 보시면 다르네요. 안 맞죠? 네.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그 간격이 크죠? 저게 뭐냐면 검찰이 시연을 하면서 네. 이 표창장 기본 용지 자체가 바뀌었는데 예.
옛날 용지에 2013년도에 시연한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용지에 이거를 인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로 만들었습니다라는 걸로 시연을 하면 이게 제대로는 안 찍히는 겁니다. 증거로 제출돼 있는 거 하고는. 네. 그리고 변호인단들이 추가로 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랫부분을 스캔을 해서 네. 그거를 옮겨와서 붙이면 이거는 글씨가 아니라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는 그렇게 검정색으로 뚜렷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시연한 부분에는 그 부분이 회색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표창장은 분명히 글자를 인쇄한 게 뚜렷하게 검정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시연이 제대로 됐다라고 보이질 않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이고 우리가 먼저 나섰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국정농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당연히 권력형 비리인 거죠. 근데 권력형 비리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았거나 네. 금전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생각하시면 되죠.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로 특혜를 줬잖아요.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그걸 기대하고 예를 들어서 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근거가 전혀 없어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형사 재판으로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수사와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맞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중에 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감 있게 이건 국정농단과 마찬가지 사건이라든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잘 됐다. 이게 우리로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 부분 힘을 좀 잃은 게 아닌가. 네.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는 법리적인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정경심 교수 측도 뭔가 입장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최후 변론이라든지 뭐 어떤 이야기를 냈습니까? 정경심 교수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변호인은 이제 좀 더 강력한 입장을 내놨죠. 표적 수사였고 과도한 수사였다. 이 부분은 뭐 많이들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이 과연 필요했던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의 결과로 내놓은 검찰의 공소 제기부터도 그 수사 정도에 비교하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역시 이제 검찰에서는 권력형 수사고 국정농단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굽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건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댓글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뭐 올해 댓글 안에는 너무 뜨거워요. 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선고를 하고요. 보통 결심을 할 때 언제 선고하겠다고 예고도 하는데 고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